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릴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도서관 아주 깊은 곳, 먼지 쌓인 통제구역에 보관된 수백 년 전의 의학 서적들 말입니다. 보통은 한자로 빽빽하게 적혀서 현대 과학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박제된 유물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그 낡은 종이 위의 텍스트들이 현대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을 딱 만나서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연산 시스템으로 부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일이죠. 네, 오늘 우리는 과거 인류의 사유체계를 현대의 디지털 우주로 도킹시키는 아주 놀랍고 거대한 지식 탐험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파헤칠 소스들이 아주 흥미롭죠? 네, 오늘 해부해볼 자료들은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뼈대 그리고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텍스트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의학 질병인식구조 RDM 프로젝트 헌법 V1.1이라는 아주 독특한 가이드라인 문서고요. 이름부터가 헌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두고 글로벌 연구진과 치열하게 주고받은 2020년 3월 6일의 개발 및 비평 메모들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옛날 책 번역해서 웹사이트에 올리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과거 엘리트 지식인들의 머릿속에서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던 그 논리적인 흐름 자체를 현대 컴퓨터가 즉각 이해하고 연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모델링하려는 아주 거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프로젝트가 도대체 왜 단순한 DB 구축을 넘어선 질적 데이터 공학의 끝판왕인지 그 비전을 파헤쳐 볼 거고요. 핵심 코어 비전이죠. 네, 그리고 둘째, 아무리 훌륭해도 현실의 벽을 늘 잇잖아요. 소스에 등장하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 예를 들면 생태계가 너무 닫혀있다, 수작업은 한계가 있다, 탁상공론이다, 이런 지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수용할 것인가 따져봅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생성형 AI와 임상 데이터 결합이라는 구체적인 기술 향상 방안을 통해서 이 비판들을 어떻게 사업적 성공으로 뒤집을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지식, 현대의 기술, 그리고 미래의 비즈니스적 가치까지 한 번에 꿰뚫어보는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션부터 파고들어보죠. 조선의학의 알고리즘화. 텍스트를 데이터로 바꾼다는 건 알겠는데 옛날 의사들의 진단 과정을 소프트웨어처럼 분해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자료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L1은 현상 인식 단계로 환자의 징후나 증상을 파악하고요. 열이 난다, 기침을 한다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 L2는 판단 단계로 그 증상의 근본 원인, 즉 병리를 규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L3는 실행 단계로 침을 놓을지 약을 쓸지 구체적인 처치를 결정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현대 컴퓨터 공학의 의사결정 나무, 그 디시전 트리 모델이나 조건도 알고리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게 그냥 정보를 타자로 치는 게 아니라 사유의 우주를 데이터로 설계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사유의 우주를 설계한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헌법 제3조를 보면 아주 재미있고 단호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문장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조항입니다. 문장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시적인 표현 같은데 데이터 공학 관점에서 보면 연구자가 자기 마음대로 개입하는 걸 극도로 차단하겠다는 무서운 선언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고문원 연구자들은 텍스트를 읽다 보면 현대 의학 지식을 막 덧붙이고 싶어지거든요. 이 증상은 현대 바이러스 감염일 거야 하면서 행간을 해석하는 거죠. 유혹이 크겠죠. 자신이 아는 게 많으니까. 하지만 이 헌법은 그걸 철저하게 위헌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오직 원문에 적힌 구조만 기계적일 정도로 냉정하게 L1, L2, L3로 잘라내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 의관들의 순수한 생각의 흐름을 오염없이 그대로 현대의 스키마에 담아낸다는 거네요. 데이터의 무결성 측면에서는 엄청난 강점입니다. 네. 그럼 이 무결한 데이터들이 대체 어디에 담기느냐? 소스를 보면 조선문헌의 삼축이라고 불리는 의박유치, 동의보감, 임원경제지, 인재지가 이 지식 그래프의 뼈대입니다. 이게 3층 수직 레이어로 연결이 되는데요. 병문, 처방, 약제의 레이어 말씀이시죠? 네, 이게 정말 기술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조선의학의 중요한 병리 개념 중에 담음이라는 질병 노드가 있어요. 일반 문서에서는 담음이 그냥 명사잖아요. 병 이름이죠. 그런데 이 지식 그래프 안에서 담음은 1층의 스위치 같은 겁니다. 조건이 맞으면 2층에 있는 이진탕이라는 처방 노드를 즉각적으로 호출해요. 자동 실행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진탕 노드는 다시 3층에 있는 바나나, 진피 같은 특정 약제 노드들과의 네트워크를 쫙 활성화시킵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병 이름, 약 이름 적어둔 게 아니라 담음 확인하면 이진탕 도출하고 반하와 진피로 구성한다. 이게 완벽한 진단 치료 프로토콜로 시스템 내에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질병의 원인, 처방, 약제가 유기적으로 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온톨로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벌써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인 데이터온의 중서, 담음 등 28개 핵심 병문 데이터가 승인을 받고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태계가 이미 열리고 있는 거죠. 28개나 이미 도킹이 끝났군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어떤 기술이든 성과가 나오면 학계에 매서운 검증을 받게 되잖아요. 당연한 수순이죠. 제공된 비평 메모를 보면 글로벌 연구진들이 진짜 아플 정도로 예리한 3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립된 은하 문제예요. 폐쇄성 지적이군요. 네, 헌법 8조를 보면 외부 DB를 검색해서 인용 출처를 수정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냥 조선 문헌 안에만 갇힌 갈라파고스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작업의 늪입니다. 아까 연구자 해석 배제한다고 한 문장씩 수동으로 분절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걸 언제 다 해서 수백만 개 노드 지식 그래프를 만듭니까? 확살성 제로라는 비판이죠. 정말 현실적이고 뼈아픈 지적들입니다. 마지막은 뭐였죠? 세 번째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입니다. 컴퓨터 안에 아무리 알고리즘을 잘 짜놔도 그건 결국 옛날 책에 있는 탁상공론 아니냐. 실제 조선 환자들한테 그게 먹혔는지 어떻게 하냐는 한계 지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지식은 결국 연결되고 현실에 적용될 때 진짜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맞아요. 프로젝트가 여기서 엎어졌느냐 마느냐의 기로네요. 그런데 설계자들이 여기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비판들을 완벽하게 다음 단계의 촉매제로 써버립니다. 글로벌 표준화와 데이터 도킹이라는 무기로요. 오, 오히려 비판을 지렛대로 쓴다. 그럼 첫 번째 비판인 폐쇄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아까 외부 DB 수정 금지해놨다고 했잖아요. 그 해답이 바로 니오파제 기반의 스키마 설계에 있습니다. 텍스트를 그냥 통째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병문, 증상 같은 걸 다 쪼개서 독립된 노드로 만들었거든요. 잘게 쪼개놨다. 그게 왜 중요하죠?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현대 서양의학의 글로벌 표준인 ICD, 즉 국제질병분류나 수노메드 CT 같은 코드랑 1대1로 매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 언어는 달라도 원인, 증상, 처방이라는 뼈대가 같으니까 글로벌 의학 시스템이라는 플러그에 그대로 꽂을 수 있는 도킹 스테이션을 미리 만들어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노드와 노드를 잇는 엣지 설계도 엄청나요. 그냥 선만 긋는 게 아니라 명확한 영문 코드로 관계를 정의했어요. 유발하면 causes, 전이되면 transitions to, 병리를 공유하면 shares pathology. 시멘틱 웹 표준인 RDF나 OW랑 호환되게 만들었군요. 글로벌 연구자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그 헌법 8조, 외부 DB 수정 금지 조항은 그럼 왜 남겨둔 건가요? 그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인용 관계를 사이트나 에답스라는 엣지로 모델링하면요. 동의보감이 상한 논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했는지 그 문명적 지식 계보가 쫙 그려집니다. 아, 외부 개입을 막아둔 게 고립되려는 게 아니라 조선 의학만의 오리지널 데이터 중력장을 단단하게 만들려는 거였군요. 그래야 나중에 중국이나 서양 DB랑 붙일 때 안 잡아먹히고 대등하게 교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문명 간의 지식 교류를 추적하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정말 큰 그림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비판으로 넘어가 보죠. 수작업의 늪. 뼈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사람 손으로 다 하려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메모에서는 생성형 AI, LLM을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확인한 헌법 제3조, 문장에 스스로 말하게 하라. 기억하시죠? LLM의 가장 큰 특징이 문맥을 지어내고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건데 이거랑 헌법이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AI가 친절하게 막 현대적 해석을 덧붙이거나 빈 공간을 상상해서 채워버리면
기껏 지켜온 데이터 무결성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인 자동화가 아니라 폐쇄형 RAG 환경을 구축합니다. 외부 인터넷 다 끊어버리고 아까 그 엄격한 헌법 V1.1 자체를 LLM의 시스템 프롬프트로 아주 강력하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와, 헌법을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AI한테 주입시키는 거군요. 너는 절대 행간 요약하지 말고 명시된 개체만 추출해라. 이렇게 통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LLM을 엄격히 통제된 보조도구로만 쓰는 겁니다. 문맥 해석자가 아니라 단순히 개체를 추출하는 NER 도구, 그리고 우리가 짠 스키마 구조에 배정하는 매핑 엔진으로만 작동하게 하는 거죠. AI의 그 과도한 창의성을 싹둑 잘라내고 압도적인 처리 속도만 뽑아먹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 연구자의 주관 배제라는 무결성은 지키면서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이 말라집니다. 수백만 노드의 조선의학 갤럭시를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비즈니스 스케일업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똑똑한 해결책이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이자 가장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 문제. 책에 있는 알고리즘이 실제 조선시대 환자들한테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증명하냐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진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금 구축한 질병, 처방, 약제, 이 3층 지식 그래프는 완성품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무정형 임상 데이터를 얹기 위한 아주 견고한 표준 뼈대, 즉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정원 일기 보면 왕이 오늘 기침을 몇 번 했고 어이가 무슨 약을 썼는지 분초 단위로 다 적혀 있잖아요. 엄청난 임상 빅데이터죠. 네, 근데 이걸 그냥 AI에 들이부으면 노이즈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미 문헌 그래프로 담음에는 이진탕, 바나와 진피라는 표준 알고리즘을 세워놨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승정원 일기에 나온 진료 기록을 이 표준 뼈대에 딱 대입해보는 거예요. 알고리즘상 바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어이가 그날 처방해서 바나를 뺐네? 시스템이 이 일탈을 바로 감지합니다. 아, 기준선이 있으니까 변수가 눈에 확 들어오는군요. 오늘 왕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뺐나, 날씨 탓인가? 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의 변수를 교차 검증하게 되는 거네요. 이론과 임상이 동태적으로 얽히는 거죠. 병리전이 네트워크에 실제 환자 기록을 얹어보면 옛날 의사들의 이론적 예측이 실제 환자 몸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발현됐는지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소름 돋네요. 먼지 쌓인 책 속에 박제된 지식이 승정원 일기 같은 펄떡거리는 실제 임상 기록과 딱 도킹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진짜 의료 생태계가 되는 거군요. 결국 그 세 가지 비판들이 이 프로젝트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상호 운영성, AI 매핑, 임상 데이터 도킹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 성공 모델로 진화시켜준 완벽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정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닫혀있던 문헌이 열린 글로벌 데이터로 수작업이 AI 기반 초고속 매핑으로 그리고 죽은 이론이 실제 임상 데이터와 도킹하며 진화하는 과정. IT 업계에 계시든 의료계에 계시든 역사를 좋아하시든 과거의 정보를 미래의 사유 네트워크로 탈바꿈시키는 아주 완벽한 선례를 보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이 조선의학 지식 그래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이건 단순한 의학 DB를 훌쩍 넘어설 겁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동아시아는 물론 인류 단위에서 지식이 어떻게 섞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시뮬레이션해주는 하나의 거대한 문명 교류의 시뮬레이터가 될 겁니다. 문명 교류의 시뮬레이터. 오늘 탐구를 완벽하게 요약하는 단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 깐깐한 원칙, 통제된 AI,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수백 년 전 의사들의 사유 구조를 이렇게 생생하게 디지털 우주로 부활시킬 수 있다면 말이죠. 네. 지금 전 세계 도서관과 캄캄한 지하 기록 보관소에서 잠자고 있는 인류의 수많은 잃어버린 사유 체계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다음번 디지털 지식 갤럭시로 도킹시키고 싶으신가요?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이네요. 기술로 과거의 철학을 연산하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여러분이 상생하시는 그곳이 바로 다음번 지식 탐험의 목적지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